자, 이제부터는 정부 청와대 얘기를 하나하나 해볼까요? 이 두 가지인데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신천지를 타고 전국으로 퍼진 코로나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이 신천지 세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여당도 지원 사격 나섰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대구 지역의 특정 종교단체를 통한 폭증적 전파로 코로나19가 지역사회 확산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진입했습니다. 신천지 교단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의 통제를 벗어나면 감당할 수 없는 효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도 신천지를 언급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라. 그런데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정부 당국의 방역이 좀 골든타임을 놓쳤지 않았냐, 좀 너무 늦었지 않았냐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미 질병관리본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의사협회가 이미 며칠 전부터 수차례 이 문제를 강조해 왔거든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지금 지역 전파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과감한 조치를 내려야 된다. 아시겠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일체 중국에 들어오는 모든 걸 다 막아버렸습니다. 지금 그런 나라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유독 지금 그 안 막은 한국과 일본만 지금 굉장히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지금 창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뭐겠습니까? 결국 왜냐하면 원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차단을 안 하고 지금 내부에 있는 것만 차단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유학생들이 지금 9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2, 3만 명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 신천지 문제가 또 불거졌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어디서 이 제2, 제3의 신천지가 있을 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어쩌면 지역 감염이라는 게 우리가 통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산돼 버리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파력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문제는 자꾸 대구만 보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전국을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일단 대구 자체는 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통제를 하더라도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처한 상황, 이 상황에서 국가가 뭘 할 것인가 문제를 지금 고민해야 돼요. 네. 자꾸 지금 정부나 여당이나 자꾸 상황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뭔가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선제적인 조치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도 무리하다 싶을 만큼 과감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당은 승기를 잡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지금 이게 터지니까 지금 다들 뭐 저렇게 신천지만 비난하고 있는데 저는 그럴 상황이 아니는 거죠. 그거는 그거대로 하더라도 제2, 제3의 신천지를 막기 위해서는 저는 중국에 대한 조치를 빨리 지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우리 정부는요. 위기경보 수준을 격상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천지발 코로나라는 원인이 파악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곧장 어제부터 야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중국 사람들을 입국을 거부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한국 사람들을 외국에 가는 거를 외국에서 거부할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거를 공식적인 단계는 경계 단계인데 대응은 심각하게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장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부는 경계지만 심각에 준해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원인 분명히 통제가 가능하니까 이제 격상도 안 시킨 거겠죠, 구장처장. 그런데 이게 뭐 경제 신경 쓰다가 방역 신경 쓰다가 둘 다 놓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신경 쓴 게 중국 눈치를 좀 본 거죠.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요. 지금 경계에서 심각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가 응급 의료 전달 체계가 지금 자칫하면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대구의 경우에는 응급 의료센터 3군데가 지금 폐쇄됐거든요. 확진 환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소독과 방역을 이유로 지금 폐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환자들이 지금 진료를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정부가 만약에 오늘 심각으로 격상을 했다라면 이 코로나 대응을 하는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을 하고 나머지 일반 의료기관으로 구분을 해서 이 의료 전달 체계를 구분을 했다라면 훨씬 더 많은 이 환자들이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여전히 이제 경계 수준에 머물다 보니까 자가격리라든지 응급의료시설 폐쇄에 머물러 있어서 자칫하면 의료 전달 체계가 좀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어떠세요? 이 화면을 보시면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조치를 안 한 우리나라와 일본만 확진자, 환자 수가 좀 많아서 이 조치를 우리도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죠. 중국에서 감염자가 넘어와서 우리나라에 전파를 시킨 거기 때문에
이 당시 첫 시기에 중국의 입국을 금지했으면 사실 그 감염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100명이, 200명이 넘는 이런 상황에 처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을 열어뒀더니 우리나라와 일본만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로 늘어나고 있고 예. 지금 오늘 100명이 넘는 이런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확진자가 생길지 지금 감을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럼 오 교수님 말씀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글쎄 뭐 지금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것도 좀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아, 중국인 왜냐하면 입국 이미 금지가. 안에서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일단 그렇군요. 일단 안에서 지금 지금 이 신천지 안에서 교회 이미 중심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는 사람, 중국에서 감염된 그 환자가 오지 않아도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조치는 필요가 없고요. 어떻게 방역 대책을 세울지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일찌감치 좀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최진문 교수님 네.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벌써 이틀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들면서 대만도 우리나라를 여행경보 지역으로 지정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권고를 했죠, 권고를. 권고를요? 그러니까 권고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주의를 해라 또는 가능한 한 가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이제 많은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나라들에게 전체적으로 내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지정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일본이 사실은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로 빠져 있으니 예. 대만이나 다른 나라 입장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일본에 예를 들면 여행 가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권고를 하는 걸로 보이지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대구에서 많은 환자들이 갑자기 나오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런 나라에서는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빨리 이 상황을 넘어서야 된다.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뭐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오늘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맹비난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6월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된 만큼 정부는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즉각 상향해야 합니다. 더 이상 중국 눈치 보지 말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대응해야 합니다.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습니다. 정부의 불통, 무능, 부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민생 경제를 추락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다소 미묘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외교도 중요하긴 한데 글쎄 뭐 보시는 것처럼 물론 뭐 중국과의 관계도 꽤 무겁습니다만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안일한 대처가 뭐 여러 가지 것에서 터지니까 글쎄 좀 정부를 향한 비판도 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바이러스는요, 정치, 외교 잘 모릅니다. 그냥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예요. 근데 우리가 바이러스를 자꾸 정치, 외교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게 뭐냐 하면, 결국 이제 집권자들이 이런 상황이 터지면 정말 어떤 면에서 전문가의 견해,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컨트롤타워가 질병관리본부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자꾸 외교부나 기획재정부에서 뭐냐면, 이거 경제 좀 생각해야 된다. 외교관이 생각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하면 그게 바이러스가 알아듣겠습니까? 모르잖아요. 바이러스는 갑자기 증폭합니다. 자, 그런 걸 어떤 면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예전에도 메르스 사태도 그랬지만, 지금 이 정부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미애 장관은 이제 얼마 전에 인터뷰 나와서, 중국이 우리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외국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가 잘 대응하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곧 이제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 그러면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또 과감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하면서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통화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원래 방문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고 또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최소한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다라면 자, 우리가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그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지금 현안에 대한 문제들 이야기해야 될 텐데 예. 지금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통화를 하면서도 지금 남북관계 문제를 이야기했다. 물론 뭐 남북관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급한 게 뭐겠습니까? 그런 문제부터 먼저 상의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리더고 저는 그런 경각심을 대통령부터 갖는 것 이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그리고 외교부의 수장인 강경화 장관의 발언도 논란이 하나 있는데요. 화면 같이 만나보시죠. 감당하기 어려우니만큼 환자 수도 많고 이러는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의료진을 파견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중국 측의 그 요청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요청이 있다 그러면 적극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점이 며칠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환자가 늘어나기 전입니다만 어쨌든 권영진 대구시장도 지금 급속하게 의료진 투입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네.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게 맞느냐라는 여러 가지 또 해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때와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에서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100명이 늘어나고 또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응급실이 폐쇄가 돼서 의료 전달 체계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 이 이웃 국가의 그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의료진 파견을 검토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인가 싶습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대구 경북입니다. 확진 환자와 또는 의심 환자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응급실이 폐쇄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의심받는 응급 환자가 지금 갈 병원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료진을 빨리 파견해야 될 곳은 중국이 아니라 이 대구 경북의 이 응급 환자들을 보기 위해서 지금 보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강경화 장관이 지난 18일에 얘기를 했으니까 십정상에 여러 시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런 언급 자체가 글쎄요, 받아들일 입장에서 논란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청와대가 시급한 현 국면을 아니란 인식으로 대처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점심 오찬 메뉴 속에는 제 아내가 우리 공준호 감독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헌정하는 짜파구리 이거 맛보기로 그렇게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 교수님, 화면만 봐도 어제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시청자분들도 꽤 잘 아시긴 할 텐데 그래서 그런지 여러 이 웃음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그러니까 논란이 있을 수는 있죠. 비판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영화 기생충이 성과 이룬 성과 이런 부분을 축하하는 자리로 이미 예정돼 있었고 네. 그 자리를 물론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만약 그런 부분들이 자꾸 비춰지지 않았을 때는 또 다른 불안감들이 확산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봐요. 예컨대 정부가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나 방역 대책이나 아니면 준비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랬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행사대로 하고 또 우리가 경제든 사회든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진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 웃는 장면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불편했을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일이냐고는 저는 보진 않아요. 대신 이런 방역 체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거 제대로 안 했을 때는 그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예정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진행하고 수준을 우리가 현재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진행되는 건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 좀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된다고 봅니다. 국위 선양을 했으니까 점심은 다 함께 할 수 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미리 정해진 축하 일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국에 꼭 이랬어야 됐냐? 이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세요? 이게 정무라는 게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왜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의 지금 현재 상황, 국민들의 정서 이런 걸 판단해서 대통령의 어떤 행보나 또 이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청와대 정무 기능이 완전히 지금 마비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상황 자체가 대통령도 비상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상국면에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 물론 큰일을 했죠. 그러면 나중에 밥 사도 됩니다. 지금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뭔가 대통령이 해야 될 일, 대통령이 또 메시지를 보내야 될 일, 자, 저런 상황에서 저런 모습들을 내보내게 한다는 거, 저는요, 굉장히 청와대 참모들이 정말 아무 생각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세세히 따질 수가 없겠죠. 그러나 최소한 참모들이라면, 비서실장이라면,
이거 좀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좀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는 청와대 비서관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논란을 부른 이 기생충 팀과의 오찬, 짜파구리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자, 정부 당국의 대응은 여기서 좀 갈무리를 하고 다시 저희 본질로 가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